阔步，行进在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道路上。 중국이 또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악의적이고 편협적인 왜곡 작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동북공정, 이 말은 중국의 동북방, 즉 만주의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중국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역사적인 왜곡을 넘어서 한복, 김치를 포함한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한 중국인 교수가 이에 대해 충격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 공산당의 민낯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교수는 시진핑이 교체되어야 중국이 산다라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다음 달 16일 사면임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급하게 진화하려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대체 중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호랑이 특파원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집권한 뒤 임기제라는 중요한 정치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당 독재가 원칙인 국가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인데요. 이후에 장점인 10년, 후진타오 10년 등 국가 주석은 임기를 지키고 후임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전체 대표회의에서 국구주석의 임기 규정을 삭제, 제3기 집권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시진핑의 목적이 달성될 날이 머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전 세계 언론들이 황제의 즉위식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내부에서도 상당한 잡음이 있는 상태인데요. 제로 코로나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를 봉쇄하여 바이러스를 청소하라는 전제군주적 측면과 다름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중국인들은 강력하게 통제받았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왜곡된 수치로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흔들리는 입지에 기반을 더 단단하게 하고자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문화 예속화인데요. 특히 조선족의 역사를 중국 지방정부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치주로 지방정부가 운영되는 지역이 몇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티벳, 신장 위구르,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인데요.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모이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특히 연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중앙정부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선 강력하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족들에게 너희들도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목적 때문에 동북공정을 포함한 한국 문화 예속화 작업이 강행되고 있는데요. 명목상으로는 중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단순합니다.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일련의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음흉한 행동들이 한 중국인 교수의 폭로에 의해 모두 밝혀졌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이샤 교수입니다. 그녀의 외조부는 마오쩌둥과 함께 농민혁명에 참가하였고 부모도 인민해방군에서 항일전쟁을 벌인 후 난징 정부 간부를 지낸 바 있어 그녀는 이른바 공산혁명의 원로 2세로 대접받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중국이 바른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학자의 소신으로 뱉은 말이 정권의 미움을 사게 되어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뿐만 아니라 직언을 하는 교수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는 모습인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한 칭화대학의 쉬장룬 교수는 구속되었고요. 다른 양심 있는 학자들 모두 순식간에 모습이 사라져 어디로 끌려간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이샤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야욕으로 역사학계가 완전히 후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권력의 취향에 맞게끔 역사 왜곡을 일삼은 탓에 제대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두 자리를 잃고 말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문화대혁명 시절 찬란한 중국 역사와 문화유산들을 모조리 태워버렸던 슬픈 과거를 똑같이 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였죠. 그녀의 발언대로 실제로 살펴보면 중국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수많은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나라의 양제가 고구려를 복속시켰다며 고구려 역사에 대한 왜곡을 대놓고 행하고 있으며 발해는 중국의 속국, 6.25 전쟁은 유엔군의 책임 등 역사적 사료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술된 것들이 숱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식문화에 대한 왜곡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 구글. 구글 검색창에서 김장용 김치를 검색하면 중국산 양배추로 결과가 나오게끔 설정되어 있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김치에 대한 조작이 이제는 너무 깊게 침투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중국이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우리를 향한 왜곡의 시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